안녕하십니까, 김용식 교수입니다. 제17강 챕터 97 iOS 10 Real-Time Live Speech Recognition 튜토리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강은 챕터 9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챕터 97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 정보에서 이 주교재 두 번째 iOS 10 App Development Essential 이 URL에 들어가 보시면 이 책의 이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에 들어가 보시면 iOS 10 App Development Essential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것들은 웹 아카이브로 받아서 이 클래스에 웹 아카이브를 올려놓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97 챕터 iOS 10 Real-Time Live Speech Recognition Tutorial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 이 안에는 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타이핑을 하다가 타이핑 에러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번역해서 제가 일일이 앱을 실행해 보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강의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을 혹시 잘 안 되면 여기 있는 코드들을 카피해서 앱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팁을 알려드렸고요. 이 iOS 10 Real-Time Live Speech Recognition 튜토리얼은 이 앱을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보드 상에 화면 구성을 하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음성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글 음성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조금 기다리면 버튼이 두 개 뜹니다. 스타트 리스닝, 스탑 리스닝 버튼이 두 개 뜨고요. 스타트 리스닝을 한 다음에 음성을 말하면 음성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광진구 이렇게 광진구라고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광진구 한국산업기술대 이렇게 한글 인식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음성 인식을 잘 하셔서 이 음성 인식 기능을 여러분들의 앱에 텀 프로젝트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 인식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 iOS 10 Real-Time Live Speech Recognition 이 챕터 97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스피치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녹음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유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설계한 다음에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p 리스트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요. 음성 및 오디오 객체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이 클래스에 보시면 97장 말고 그 앞에 또 이 오디오를 녹음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실시간이 아니라 녹음을 해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이 97장은 챕터 97은 실시간으로 음성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스탑 하는 방법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라이브 스피치라는 단일 기반 앱을 만들겠습니다. 엑스코드 프로젝트로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싱글 뷰 앱을 만듭니다. 싱글 뷰 앱을 만들고요. 이름은 라이브 스피치로 만듭니다. 자, 화면에 메인 스토리보드를 선택하고 버튼을 두 개 만듭니다. 버튼 두 개의 이름은 스타트 리스닝, 스탑 리스닝
그리고 하단에는 텍스트 뷰 이렇게 세 가지 오브젝트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버튼 두 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둘, 텍스트 뷰 하나. 버튼 두 개와 텍스트 뷰를 넣습니다. 버튼 두 개는 이름을 Start Listening, Stop Listening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여기에서 Reset Suggested Constraint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뷰에서 샘플로 들어있는 라틴 글자들은 딜리트 해주십시오. 선택을 하시고 라틴 문자들은 딜리트를 합니다. 비어있는 텍스트 뷰가 나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시스턴트 에디터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파일을 옆에다가 표시하고 이 버튼을 연결해서 아울렛과 액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에디터 이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메뉴상에서 어시스턴트 엑스코드 메뉴에서 어시스턴트를 찾아서 어시스턴트 하시면 이 인터페이스 빌더와 이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파일이 옆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타트 리스닝은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아울렛의 이름을 트랜스크라이브 버튼 번역 버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탑 리스닝 버튼을 또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이름을 스탑 버튼 아울렛의 이름을 스탑 버튼이라고 합니다. 아울렛의 이름을 스탑 버튼이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아울렛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뷰도 연결을 합니다. 텍스트 뷰도 컨트롤 드래그로 연결합니다. 컨트롤 드래그 텍스트 뷰 그의 이름은 my 텍스트 뷰 이렇게 아울렛을 3개 만듭니다. 자, 이제는 버튼 두 개에 대해서 액션을 연결합니다. Start Transcribing, Stop Transcribing이라는 액션 메소드를 연결합니다. 자, 첫 번째 Start Listening을 버튼을 컨트롤 드래그해서 타입을 아울렛이 아니라 액션으로 하고 이름을 Start Transcribing 액션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버튼에서도 컨트롤 드래그해서 타입을 아울렛이 아니라 액션, 그 다음에 이름은 Stop Transcribing 그래서 액션을 두 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연결해서 컨트롤 드래그 하는 방법이 아울렛과 액션 메소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이제는 import.plist 파일을 선택해서 속속 목록 맨 아래 항목을 찾은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추가해서 Privacy, Speech Recognition, Usage Description 항목을 추가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 Speech Recognition, Usage Description 이것을 해야지 이 앱에서 음성 인식을 한다. OK 버튼을 팝업 창을 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서비스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거에선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 음성 인식 서비스는 앱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고 팝업 창을 띄울 거고요. 여러분은 이 앱을 실행할 때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Privacy, Microphone Usage Description Entry 라는 것을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Microphone Usage Description
마이크를 사용하여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이것도 추가를 합니다. 자, 이제 음성인식 권한을 요청하는 코드를 만듭니다. 이 음성인식 권한을 요청하는 코드는 이전 장과 코드는 유사한데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뷰 컨트롤에서 임포트 스피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임포트 스피치 하시고요. 자, 이전 장 코드와 동일한데 authorize speech recognize speech recognition의 뜻으로서 authorize SR 음성인식 권한을 요청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스피치 레커그나이저 클래스의 request authorization 메소드를 음성인식 권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request authorization 이 핸들러는 4개의 값 권한을 부여하고 authorized 거부하고 restricted 제한을 하고 not determined 결정하지 않고 이 4개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합니다.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상태를 평가하고 그래서 이 버튼을 활성화하거나 실패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authorize S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 실행하면 이 음성인식 권한을 허가할 수 있도록 OK 버튼을 누르셔야지 authoriz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transcribe 버튼 is enabled가 true가 되고 아니면 전부 다 이 스타트 버튼이 enable이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앱을 실행할 때 스피치 레코그니션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 음성 인식을 이 앱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사용한다. OK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 버튼이 활성화가 true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viewDidLoad 메소드에서 authorize SR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viewDidLoad에서 authorize S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음성 및 오디오 객체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합니다. 음성 및 오디오 객체, 음성인식 객체, 실시간으로 말하기 기능을 구현하려면 앱에서 SF 스피치 레커그나이저, SF 스피치 오디오 버퍼 레커그니션 리퀘스트, SF 스피치 레커그니션 타스크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레커그나이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영어를 인식하고 싶다면 이렇게 로케이를 영어를 인식하고 싶다면 로케이를 en-us 로케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장 한글을 인식하고 싶다면 로케이를 이렇게 ko-kr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한글을 인식하고 싶다면 로케일 이렇게 영어를 인식하고 싶다면 영어를 이렇게 로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앱에서 한글 인식하고 싶다면 이렇게 로케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스피치 레커그니션 리퀘스트로서 오디오 버퍼 레커그니션 리퀘스트 그 다음에 스피치 레커그니션 타스크 이렇게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AV 오디오 엔진 AV 오디오 인스턴스 엔진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오디오 버퍼로 스트리밍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업으로서 스타트 트랜스크라이빙 동작 메소드의 코드를 추가합니다. 스타트 리스닝을 하면 음성 인식을 트랜스크라이빙 받아쓰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한다. 텍스트 변환이라는 뜻이에요. 자, 스타트 트랜스크라이빙은 스타트 세션이라는 새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스타트 세션은 처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은 그 버튼은 false로 만들고 스탑 버튼을 true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세션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 스타트 세션 이 메소드는 이 코드가 길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iOS 10 iOS 10
앱 디벨로먼트 이센셜 이 97장에 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를 카피하셔서 쓰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앱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카피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카피하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세션 메서드 내에서 수행되는 첫 번째 작업은 이전 인식 작업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앱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에 설명들을 다 한글로 제가 이렇게 커멘트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스피치 레커기션 타스크를 if let 이게 nil이 아니면 수행하라는 것이잖아요. nil이 아니면 if let이 이 스피치 레커그니션 타스크가 옵셔널인데 nil이면 이것을 수행 안 할 거고요. nil이면 이 레커그니션 타스크를 캔슬 시켜라. 이전 작업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실행 중이라면 캔슬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녹음 세션을 구성합니다. AV 오디오 세션 셋 카테고리를 만드시고요. 이전에 선언된 스피치 레커그니션 리퀘스트 변수에 이 스피치 오디오 버퍼 레커그니션 리퀘스트 개체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체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테스트가 수행을 합니다. guard let, if let과 유사한데요. guard let은 이것이 nil이라면 뭔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nil이 아니라면 뭔가를 하는 것이고 nil이라면 else가 수행이 되어서 fatal error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if let과 유사하죠. guard let C++에서 assure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생성이 실패한 경우에는 fatal error 예외가 throw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오디오 엔진의 인풋 노드에 대한 참조를 가져와서 할당을 합니다. 입력 노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수행하고요. 음성 오디오가 버퍼에 도착할 때 계속해서 녹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 작업이 초기화됩니다. 인식 요청 객체로 초기화된 인식 타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클로저는 요 중괄호로 묶여 있는 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이 스피치 레커그나이저의 레커그니션 타스크 이 클로저, 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클로저는 완성된 텍스트의 각 블록이 완료될 때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완료 핸들러로 지정합니다. 호출될 때마다 오류 개체와 함께 최신 버전의 텍스트가 포함된 결과 개체가 전달됩니다. 이 부분이 텍스트 뷰에 음성 인식된 결과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오디오 엔진이 중지되고 이 오디오 노드에서 제거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식 작업을 구성하고 나면 이 단계에 남은 것은 오디오 엔진의 입력 노드에 탭을 설치한 다음 실행 중인 엔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노드, 아웃풋 포맷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오디오 엔진 프리페어, 오디오 엔진 스타트 해서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탑 트랜스크라이빙은 오디오 엔진을 중지시킵니다. is running이라면 지금 오디오 엔진이 동작 상태라면 스탑을 시키고 스피치 레커그니션 리퀘스트도 end 오디오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라이브 버튼은 enable 시키고 스탑 버튼은 disable 시킵니다.
false를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하고 마이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치에다가 말을 하면 오디오가 텍스트를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스타트 리스닝을 누르면 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부 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잘 음성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 음성 인식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셔야 하는데요. 숙제를 보시면 과제 8은 Hospital Map Detail Information이었고 랩 9는 Hospital Map with Real-Time Speech Recognition이었습니다. 이 랩 8은 병원 정보 앱에서 병원을 선택하면 병원의 디테일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테이블 뷰로 보여주는 것을 추가하는 숙제였고요. 랩 9은 이 병원 정보 앱에다가 이 처음에 4가지 구를 선택하는 것을 피커뷰 뿐만 아니라 이 방금 배웠던 리얼타임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이용해서 4가지 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 병원 정보 앱에서 지금 보면 광진구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야 될 숙제 병원을 누르면 이렇게 병원의 디테일한 뷰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랩 8이었습니다. 자, 그럼 랩 9는 랩 9는 어떤 걸 하셔야 하냐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으로 또 해야 되는 숙제 랩 9 병원 정보 앱에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종로구 이 4가지를 피커뷰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음성 인식을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 해보겠습니다. 구로구 처음에 하시면 음성 인식을 사용하겠느냐 하고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것을 OK를 누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OK를 누르시고 구로구 이게 전부 다 됐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로구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로구 이렇게 음성인식을 끝을 누르면 구로구로 바뀝니다. 동대문구 이렇게 동대문구로 음성인식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랩 9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인식을 이용해서 앱에 연동을 해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숙제도 랩 9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